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에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 헌법도 법률도 없고 가장 옳고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바로 여기에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고 이미 70여 년 이 나라의 기틀이 잡혀 있고 문재인 정부, 이 정세균 국무총리, 이들은 그 밑에 있는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문재인 씨를 보고 나온 정세균 총리는 짐이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이렇게 하겠다. 힘 있는 자는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약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 세상을 새로 여는 듯이 이런 선포를 한 겁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떻든 이들이 한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되겠죠.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 그 강자들,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회적 강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겠다. 그래서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군.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미 앞에서부터 이들은 대한민국의 애초에 공정한 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로 질서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놔두고 정말 그들이 이번에 바꿔놓는 것이 특권 없는 사회,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인가?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2020년 2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 법률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포됐으니까 이것이 현재의 개정 형사소송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가 수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형사사법기관입니다. 당연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상 점선으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연결되어 있지만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들을 모아놓은 조직, 그것은 하늘에 띄워놓은 하늘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독립된 국가 소추권을 행사하는 그런 독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이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역사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70여 년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또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더 정의로운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온 그런 국가기관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입니다. 제1항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용의가 있다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앞에 소개한 모든 이름들은 그 경찰의 직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찰이 수사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2020년 2월 이후 이제 이 법률이 시행이 되는 그때, 바로 그때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병아리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마구 섞여서 하는가?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씨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위계 질서를 설정해 놓은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국민이 있고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국민이 있게 됐다. 이제 법률로서 이것을 규정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다 하는 이것은 과거로 치면은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다 하는 것은 포도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이러한 구분이 참 제대로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의금부와 포도청은 신분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도 짐작을 했겠지만 의금부에 불려 나온 사람은 그가 사형에 처할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A대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포도청에 끌려 나온 사람은 내 이놈 이렇게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의금부에 불려 나온 사람, 요즘에는 검사니까 검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조사를 시작하지만 이제 햇병아리로서 공권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경찰, 포도청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경우에 경찰은 유죄 추정의 태도로 그런 태도로 시작한다. 사람이 이야기하면 의심하고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겠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죄의 심증이 굳어져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검사는 하루아침에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자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단지 논리적으로만 추론을 하고 추적을 하지 감정적으로 혹은 그가 속일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업무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단연간 훈련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죄 추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국민, 그런 신분의 국민이 있고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신분의 국민이 있다.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2020년 2월 4일 검찰청법이 개정돼서 공포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개정 검찰청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규정된 것만 의금부에서 조사하는 대상이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다. 나머지는 다 포도청, 관할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는 범죄. 첫째, 부패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 수뢰죄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뇌물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뇌물 받아보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대다수는 뇌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누가 뇌물을 갖다 주지도 않죠. 바로 이 부패범죄, 높으신 분들이 뇌물 받는다. 결국 높으신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패범죄, 이거는 의금부가 한다. 검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경제범죄.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 경제범죄 저지르지 못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나 저지르는 범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제범죄, 이거 역시 의금부가 다룬다, 검사가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직자 범죄. 공직자 범죄는 뻔하죠. 청와대 민정수석 혹은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다. 그러니 이렇게 역시 높으신 분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의금부 격인 검사가 조사한다. 넷째, 선거범죄. 선거범죄는 물론 이 국민들 누구나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5,100만 국민 가운데 이번에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빼고 절대 다수는 후보자 등록도 안 하죠. 아니 평생 못 해봅니다. 이 선거범죄, 정치인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정치인들, 그들이 저지르는 선거범죄, 이거 역시 의금부에 해당되는 검사가 조사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 품격에 맞다 이러고들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방위사업 범죄. 방위사업 범죄, 이거 서민이 저지를 수 없죠. 아주 극소수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자들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금부에 해당하는 검사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형 참사 등 대통령이 정한 범죄. 그런데 이것을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정한 범죄라고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런 종류의 범죄, 이 사건은 검사가 다뤄라 하고 정한 범죄, 그것은 또 의금부에 해당되는 검사가 조사를 한다 하는 겁니다. 혹시 문재인 씨 자기나 자기 집안 사건을 이렇게 정할 것인가? 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범한 범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경찰도 포도청에서 조사받기는 싫었던 모양이다. 그들도 의금부에서 조사받는 것이 격에 맞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이 범죄 저지르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범죄가 아닌 나머지 온갖 범죄는 다 경찰이 수사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청소년부터 일반 국민들, 서민들 저질러 봤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는 않죠. 심지어 여기서 보면은 살인죄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경찰에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죄라든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국민에게 정말 중요한 혹은 국가에 중요한 이런 것들은 빼고 보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따로 모아놨더라. 이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수사기관이 상대하는 국민을 이게 계급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죄를 지었다
하는 혐의가 있으면 높으신 검사가 조사를 하고 힘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질러지는 그 많은 거의 대부분의 범죄 이거는 경찰이 조사를 하도록 해놓았다. 결국 이렇게 법률로서 국민을 둘로 나눠서 신분차별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는 일인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거기에서 단지 영장 신청을 검사가 한다 이렇게 해놔서 그 말을 국어사전 보고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단지 영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좀 더 강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것은 반드시 검사의 손을 거쳐서 검사와 법관이 같이 의사결정을 해서 그러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도록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사는 헌법에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권이 다른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다 하는 뜻입니다. 헌법은 독립한 정의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죠.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소추를 누가 하는가?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소추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검사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소추를 한다. 이유는 간단하죠. 검사가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법 로봇입니다. 검사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우리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가장 소중한 결국은 자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아무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경찰이 무엇입니까? 경찰은 행정공무원이 있죠. 그들이 이것저것 일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행정공무원입니다. 정부의 아래에 있는.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경찰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수사를 하도록 편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첫째 잘못한 것이고 둘째 자기들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혹시 헌법상의 이런 헌법이 보장한 자유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검사와 법관을 통해야 한다 하는데 이의 제기를 할까 두려웠는지 자기들끼리는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모든 것이 반민주주의적인 이런 법 개정을 하고 독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검사가 다루는 사건은 더 나쁜 사건이고 그래서 더 세게 그래서 사회적인 강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우기는 국민이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앴다. 이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다시 말해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피의자가 조사받는 단계에서 그 검사가 물어본 데 대해서 답변한 것을 다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피의자 자신이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판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실은 그거 내가 말했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러면 그냥 그거 증거 능력 없애자 하는 것을 법조문에 넣어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에 어디에 있던 것이냐 하면은 검사 밑에서 그 수사를 도와주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전문가 또 헌법상의 법적 지위도 없는 자들이 기록을 한 것을 그러한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다시 피의자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또 확인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 이번에 제312조인 겁니다. 검사를 사법경찰 관리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냥 예를 가지고 보기로 합시다. 법적인 얘기는 좀 더 복잡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정경심 피의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정경심 피의자 변호인 몇 명이었습니까? 뉴스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많은 로펌 3개가 동원됐다. 변호인이 총 18명이다. 그런가 하면 정경심 피의자, 검찰 조사, 황제 조사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시간이 2시간 40분이고 물론 이 조사하면서 점심 식사하고 휴식 시간 갖고 그렇게 했죠. 2시간 40분, 총 2시간 40분 조사하는데 변호사 대동해서 조서 열람하는데 11시간 25분 보냈다. 그냥 검찰청에서 사무실 내준 겁니다. 변호사 사무 보라고. 검찰 조사하느라고 그 시간 걸린 것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조사 도중에 어지럽다고 하면서 조사를 일찍 중단하고 가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었죠.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공개했듯이 검찰이 보장하는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야간 조사 안 합니다. 언론의 수사 관련해서 그 정보 비밀 유지됩니다. 밖에 내보내지 않죠. 이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용 피의자. 그의 경우에도 변호인단이 메모드급이다. 13명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유명한 변호사들인 것도 맞죠. 그는 CCTV가 설치된 영상조사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조사실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처음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피의자 귀가 후에 변호사들과 함께 진술 내용을 복기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또 이 조사하고 조서 확인하고 또 자기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 연기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벌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법정에 가서 그야말로 악마의 디테일로 이 신문조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검사에게 조사받는 그 특권층들, 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90%가 된다고 해야 하겠죠. 90%도 더 될 겁니다. 대부분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힘없는 국민들,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사고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국민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더군요. 게다가 서민들이 수임한 변호사, 어떤 변호사일까? 로펌은 좀 드물겠죠. A급 변호사, 차례도 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악마의 디테일은커녕 제대로 치밀하게 대응이나 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사까지 이제 아래서 깨어난 이제 생전 처음 수사라는 것을 해보는 이 햇병아리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하면 안 되는지, 이거 하면은 나중에 공판정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모른다. 아니 경찰 그거 아니다 하겠지만 검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된다고 인정을 해주는지. 이러니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 불공정한 정부, 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미 파다하게 이야기가 나왔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관련 사건들, 조국 씨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것들에 개입을 해왔다. 검사를 잘라서 먼 곳으로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보내버렸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강의도 많이 있고 언론에도 충분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찰에는 이 권력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문재인 씨 측에서 문재인 정부가 심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 인권수사자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 청와대 관련 정권 관련 수사에서 이 인권수사자문관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것이 또 알려졌죠. 바로 이것이 문재인 씨 그리고 권력층의 보호장치로서 검찰에 이미 이것을 고정시켜 놨다. 그런 겁니다. 2중, 3중, 4중 결국 누구를 지키고자 함인가? 문재인 씨와 자기들 그 주위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그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보면 볼수록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근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검사를 수사한 검사, 기소하는 검사 이렇게 나누자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 가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것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검사는 수사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수사를 하면 그 피의자의 그 죄책을, 그의 혐의에 대해서, 그의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샅샅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직위가 높다 하더라도 무조건 봐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검사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서류만 들여다보면서 기소를 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자. 그냥 기소는 그들이 하는 것이다. 수사하지 않은 자가 기소 판단을 한다 하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일을 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 검사라고 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법무부 장관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추미애 장관도 그러고 싶어서 그 짓을 하겠는가. 결국 정권의 끈앞을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에게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역시 앞날이 편치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커다란 그 피라미드를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사실상 99% 이것을 금을 그어 놓으면 99%는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1% 검사가 있죠. 이 1% 검사 중에 한 반만 잡아봅시다. 0.5%. 실제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0.5%가 수사를 하는 검사입니다. 나머지 0.5%가 기소를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사한 사람은 기소하지 못합니다. 기소하는 사람은 수사 못하죠. 서로 한쪽 눈을 가리고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요구가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한다면,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 처리를 한다면 바뀌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이미 추미애 장관이 증명을 했듯이 인사재청권을 악용해서 이 기소검사들을 친정부 인사들로 임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할 인간으로 보입니까? 추미애 씨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검사는 돈 많고 권력 있는 고위층의 범죄만 수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따지고 보면 이들이 귀족 계급 이렇게 되겠죠. 이들은 100%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문재인 씨가 임명한 기소검사가 이것을 알아서 합니다. 기소할지 안 할지. 원래 이것은 관여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안에 완전히 들어앉아서 자기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수사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소 안 하면 되니까 청와대 사건이라든지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재벌 사건이라든지
하면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경찰 수사는 어떤가? 99%의 경찰 수사. 이거 역시 기소검사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정부 행정각부 밑에 있는 이 경찰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독재자 밑에 전부 매달려 있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죠. 물론 상층부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따로 대우를 하고, 이것이 너무 비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여기저기에서 문제점이, 또 이러한 불공정함이 아예 법으로 보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먼저 지적을 할 것은 헌법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을 99% 너희는 경찰에게, 1%는 검사에게, 헌법은 전 국민이 검사의 조사를 받도록 해놓았는데 문재인 씨가 이렇게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서 돈 많고 권력 있는 1%는 귀족으로서 헌법이 정한 대로 검사의 조사를 받고 99%는 천민이니까 헌법의 보장을 깨버리고 경찰의 조사를 받아라. 이런 부분입니다. 헌법을 위반해서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리는 이러한 법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이 법 개정, 이것은 국민을 둘로 나눠서, 그것도 극소수의 특권층을 만들고 나머지를 피지배민으로, 천민으로 이렇게 신분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단한 악법이고 헌법을 위반한 독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 이것을 물론 이것은 검사의 조사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애용을 하겠죠. 일반 국민들은 그저 경찰이 써주는 대로, 경찰에게 조사받은 대로 아마도 별다른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특권층들이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판정에서 증거 능력 부인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막강한 변호인단을 이끌고 다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검사의 조사를 무력화, 무용지물로 만들면 그러면 누가 괴로울까? 그때부터 괴로운 것은 법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법관은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고 또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관이 대책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주사들에게 재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재판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판사들이 혹사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재판을 신뢰하지 않겠죠. 통째로 결국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든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 국민은 그것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의 거의 대부분의 권력 없고 돈 없는 서민들, 국민들의 사건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제 알에서 갓 깨어난 그 햇병아리가 수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도 햇병아리입니다. 또 검사 밑에서 그동안의 경력이 좀 쌓였다. 그래도 이것은 수사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 수사권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면 대단히 좋아하는 돈방석에 앉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들인 겁니다. 이것은 변호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숫자 해봤자 고작 몇천 명이죠. 그런데 경찰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찰들이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 수사받게 되면, 제대로 수사받게 되면 다 변호사 있어야 하겠죠. 변호사가 부족해서 날릴 겁니다. 사건이 정말 눈사태 나듯이 그렇게 몰아닥칠 것이다. 황금기라고 해야 하겠죠. 이것은 비리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 문재인 씨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러한 동종업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번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까? 정세균 총리가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특권층만을 위한 세상으로 이들이 정말 겁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재인 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더불어민주당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 반대하면 검사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을 견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국민 99%가 천미인이 되어버립니다.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를 받을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검사의 수사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검사와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을 신분으로 나누고 피지배 계층으로 만드는 독재의 서막이다.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